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수학 시간에 함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 세계에서 함수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함수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 세계 말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함수는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함수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파이썬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 내장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장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에 이렇게 토마토를 저희가 넣어줬어요. 근데 그 기계는 어떤 소스를 만드는 공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스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통과시켰더니 결과물로 토마토 케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걸 넣어줬더니 어떤 일들을 거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왔다 하는 이게 딱 함수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쿡 파스타라는 기능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 안에 토마토랑 스파게티 면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토마토를 뭐 자르고 볶고 뭐 파스타를 삶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이후에 나온 결과물이 토마토 스파게티다 하는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요게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계에 붙어 있는 이 이름들 있죠. 이게 사실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이름이고요. 어떤 함수, 그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하는 함수라는 건요. 어떠한 재료 같은 걸 받아서 이 결과물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 재료로 넣어주는 거를 파라미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파라미터라고 계속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는데 이 결과물 이름을 보통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굳이 뭐 반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그냥 보통 return한다 라고 많이 쓰니까 그냥 return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계 내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물론 파이썬 안에서는 이제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겠죠? 이 코드들은 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또 제어문, 뭐 조건이 걸려 있다던가 반복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이 안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긴 코드를 보기에는 이 코드들은 여기에 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변수를 만들고 뭐 조건을 걸린다던가 반복을 한다던가 이런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죠. 그 제어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빼곡하게 코드들이 작성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과정을 다 알지 않아도 소스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그냥 재료를 넣고 나오는 케찹을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부품들이 있고 어떠한 원리로 이 소스들이 만들어지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 파스타도 이렇게 진짜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재료들을 어떻게 얼마나 볶고 뭐 삶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알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어준다면 그냥 이렇게 이거를 넣어주고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걸 굉장히 잘 쓰시면 그러니까 코드도 깔끔해지고 쓰기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성 제가 지금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우선 코드를 재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스트 2개를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 첫 번째에는 1, 2, 3, 4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리스트 두 번째에는 1, 3, 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이 값들을 다 곱하고 싶어요. 서로.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주고 싶고, 또 1 곱하기 3 곱하기 5를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1을 놓고 이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방문하면서 이 값에 곱해줘라. 그래서 이 L이라는데 이제 1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1을 곱해주고, 2가 들어가서 2를 곱해주고, 3이 들어가서 3을 곱해주고, 4가 들어가서 4를 곱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 두 번째 거의 곱도 구하려면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포문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사실 이 코드는 불필요한 반복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 재사용하면 당연히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추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모듈화라는 겁니다. 이 모듈화. 만약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코드를 안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아직 안 본 상태라고 하고 이 오른쪽 코드만 봤다고 생각하면 이런 함수에는 이 리스트를 넣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걸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포문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갖다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세세한 내용을 다 몰라도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큰 장점. 그래서 이걸 보통 모듈화라고 부르거든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캡슐을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캡슐을 만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쓰기에 내용 몰라도 잘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보안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안에서 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보안 측면으로 예민한 문제는 없지만 보안 측면에서 예민한 일들을 해야 되는 기능들이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안 측면에서도 어떤 걸 밖에 공개할 건지, 어떤 걸 밖에서 못 보게 감출 건지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건데, 함수를 사용한다는 건 보통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이제 호출을 한다고 부릅니다. 보통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법을 이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좀 봤어요. 이제 함수 이름을 그냥 적어주시고 여기에 파라미터를 적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produce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는 토마토죠. 근데 이 토마토는 값에 해당하는 거고 이 토마토는 사실 재료라고 봐야 돼요. 재료. 그래서 이 재료다 하는 게 이제 파라미터인 거죠. 이렇게 재료를 넣어주면 소스를 만들어준다 하는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게 이 파라미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각 함수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는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토마토랑 스파게티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소스가 될 재료, 여기는 파스타가 될 재료,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소스 부분에는 토마토를 넣어주고 파스타 부분에는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다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에 다 적어놨네요. 그 파라미터 이름을 적고 그 는을 이용해서 이용할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roduce의 그 재료는 토마토다. 그리고 쿡 파스타의 소스는 토마토이고 파스타는 스파게티다. 이런 식으로 제 인풋,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것들의 값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함수 이름만 알고 파라미터들을 다 지정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을 적고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주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배웠고요. 근데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는 뭐 첫 번째 파라미터 소스는 토마토다, 파스타는 스파게티다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값을 순서대로만 입력을 한다면 이 파라미터 이름을 생략해도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순서를 지킬 게 딱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면 되죠. 하나만 넣어줘도 순서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스 안에 토마토 넣어주면 이 재료라는 파라미터가 토마토구나 라고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쿡 파스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소스에 해당하는 거 토마토 넣어주고 두 번째 파스타에 해당하는 거 스파게티 이렇게 넣어주면 굳이 이 파라미터 명을 다 일일이 적지 않고도 이제 함수에 값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이름을 다 적어줄 거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쿡 파스타 같은 경우도 파스타는 스파게티가 먼저 오고 소스는 토마토다 이게 그 이후에 와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함수를 거쳐서 나온 이 결과물 있죠. 토마토 소스, 뭐 케찹, 아니면 이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은 우리가 뭐 그냥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쓸 때는 저희 변수라는 데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 리턴을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익숙했던 그 형태로 이제 변수는 하고 여기다가 이 함수 이름을 쭉 적어주면 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애가 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 케찹은 프로듀스 토마토다 이렇게 하면 이 프로듀스 토마토의 결과인 토마토 케찹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쿡 파스타도 토마토 스파게티를 넣어서 이제 파스타를 만든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명령어입니다 라고도 하고 함수입니다 라고도 막 섞어서 썼어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함수였는데 제가 함수라는 개념을 강의하기 전이어서 웬만하면 이제 명령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리고 썼던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파이썬에 내장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장 함수를 영어로 하면 이제 빌트인 펑션인데 빌트인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새로운 아파트 이사 가면 원래 처음부터 딱 이제 집에 붙어 있는 가구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할 때 이미 거기에 같이 작성이 돼서 파이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봤던 이 파이썬 내장 함수들을 좀 오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써봤던 이 print라는 명령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 사실 함수였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걸 파라미터로 받느냐 하면요.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separation에 대한 약자고요. 이걸로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and라는 파라미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끝에 어떤 거를 추가해 줄 건지 네가 프린트하고 싶은 거에 끝에 이거를 같이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두 개는 거의 생략을 하고 이 앞에 부분만 이제 생략을 하고 출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라미터로 받는 건 이 오브젝트를 많이 썼었고 이 오브젝트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든지 된다 정도로만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 앞에 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별이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도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여러 개의 문자열을 동시에 이렇게 넣어주셨어도 출력이 잘 돼요. 한번 예시 코드를 볼게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프린트는 그 리턴이 없는 함수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능이 출력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 없는 함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를 보면 프린트 문안에 어떠한 제가 this is a sentence 이런 이제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거를 이렇게 각각 출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separate라는 이런 파라미터가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은 따로 안 해줬지만 이걸 지정해 줄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위랑 같은 코드인데 여기에 sep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분자를 띄어쓰기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문자로 바꿔라. 띄어쓰기 하지 말아라 라고 바꾸면 이게 다 붙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문장들이 다 붙은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이번엔 separator를 이제 물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띄어쓰기 대신 이렇게 다 물결로 바꿔서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구분자 말고 이렇게 끝에 마무리되는 문자를 뭘로 할 거냐 하면 우리 점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 온점을 찍고 보통 문장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end라는 파라미터는 점하고 줄바꿈이다 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끝날 때 점하고 줄바꿈하고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뭐 출력을 하시다가 나는 이 프린트 문을 하고도 줄을 안 바꾸고 싶어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end는 하고 파라미터 해줄 때 공백도 아니고 그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넣어주시면 엔터가 안 쳐지거든요. 줄바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바로 다음 줄에 프린트했던 문장, 콤마, 여기 이 부분이 그대로 같은 줄에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줄에 걸쳐서 프린트문을 작성을 했지만 이게 요렇게 한 줄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프린트 굉장히 많이 해서 익숙하죠? 다음에도 우리 익숙한 입력 관련 함수 input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prompt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입력한 문자열을 사용자한테 보여주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턴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리턴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은 프롬프트를 출력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우리한테 리턴을 해준다.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썼었죠? 그래서 input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 입력하세요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지정해 준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따로 말을 안 해도 잘 소통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는 입력하세요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깜빡깜빡 커서가 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고 그 결과가 문자열 데이터로 이제 반환이 됐었죠. 리턴이 됐었죠. 여기까지 우리 굉장히 익숙했던 함수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 이제는 이제 내장 함수 중에 계산 관련된 함수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스칼라라고 해놨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스칼라가 어떤 의미였는지? 요거는 이제 단일 값으로 이루어진 자료형이었어요. 그래서 수치형, 뭐 int, float 또는 이제 문자 하나, 딱 하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true or false에 해당하는 것들을 스칼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그냥 숫자, numeric 데이터 타입,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볼 함수는 이제 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absolute의 이제 앞자를 딴 건데요. absolute는 절대값을 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x라는 걸 넣어주면 기능은 x의 절대값을 계산한다. x의 절대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턴과 리턴이 없는 거가 좀 되게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에 이렇게 이걸 딱 실행을 해보셨을 때 out하고 이렇게 뭔가 나오면 대부분 리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실행했을 때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면 보통 리턴이 없는 거고요.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그 리턴이 있다 없다가 좀 되게 헷갈리시면 그냥 프롬프트에 한번 찍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ABS 함수를 적용을 시켜보면 ABS 안에 1, 2, 3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1, 2, 3에 123의 절대값은 123이죠. 그래서 그대로 12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이게 리턴 값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음수를 만들어 볼게요. 음수를 넣어 볼게요. ABS 안에 마이너스 123을 넣었을 때 여기서 절대값을 구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123이라는 결과가 리턴 값이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round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거는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umber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또 n digits라는 파라미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자리까지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반올림을 할 거냐 몇 자리까지 눈에 보이게 할 거냐라는 설정이고요. 그런 파라미터고요. 이게 보통 입력을 안 하면 그냥 none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정수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은 넘버를 n 디짓짜리까지 반올림 해준다라는 기능이고 리턴은 반올림된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예시를 볼게요. round라는 함수 안에 0.12345라는 이런 숫자를 넣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n 디지츠라는 파라미터를 입력을 안 하면 그냥 정수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가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올림 0.1 여기서 이제 반올림을 하면 그냥 0이 되겠죠. 0이 돼버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줘라. 소수점 및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줘라 라고 설정을 해줬을 때는 이 세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주겠죠. 그럼 경우에 이제 3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이 안 되고 버려져서 0.12라는 결과가 되겠고 이번 네 번째 자리까지 보여줘라 했을 때는 다섯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5네요. 이번에는 반올림 해줄 숫자가 5예요. 그러면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올림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0.123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round라는 함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POW라는 함수인데 파워라는 거의 약자예요. 파워라는 거는 뭐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을 할 때도 파워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보통 이제 거듭 제곱할 때 뭐에 무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네모 칸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베이스라고 불러요. 베이스가 되고 여기가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이제 EXP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베이스와 EXP를 받고 기능은 베이스에 EXP 승을 한 결과를 이제 리턴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봐주시면 이거는 2의 2승을 계산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건 3의 2승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4와 9로 출력이 됐고요. 이거는 diffmode라는 함수인데
이거 목과 나머지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모듈러 계산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루지 않고 이제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리턴해준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 모드 안에 13과 2를 넣어주면 13 나누기 2를 계산한 목과 나머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리턴을 할 때 두 개를 리턴을 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리턴을 해야 되고 나머지도 리턴을 해야 되니까 리턴 값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튜플 하나를 리턴해 준 겁니다. 튜플 하나. 그래서 6이라는 건 몫에 해당하고 1이라는 건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튜플로 묶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줬고요. 이제 14 나누기 2는 7, 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0. 15 나누기 2는 7이 몫이고 1이 나머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결과를 튜플로 묶어서 리턴해준 함수 diff 모드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이터러블 자료형, 이터러블 데이터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 관련 함수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우선 여기에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이터러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터러블에는 리스트, 튜플, 또 뭐 셋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심지어 이제 사실 레인지 배웠던 거 있죠. 우리 레인지. 그것도 여기 이터러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터러블을 넣어주면 그 모든 원소의 합을 계산한다. 그래서 그 원소의 합을 리턴해준다 하는 게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이제 summation의 약자죠. 그래서 뭐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set을 넣어도 되고 튜플을 넣어도 이제 다 잘 계산을 해줍니다. 모든 원소의 값을 6 이렇게 잘 계산을 해주고요. 또 많이 쓰는 게 min, max거든요. 미니멈 또는 맥시멈 이렇게 각각의 이제 앞글자를 딴 함수고 이 이터러블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min 같은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알려주는 함수고 max가 가장 큰 값을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in이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생긴 리스트를 넣었어요.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넣어주면 1, 2, 3 중에 가장 작은 값인 1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1, 2, 3이라고 생긴 셋, 집합을 이제 맥스 함수에 넣어주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3이죠. 그래서 3이라는 걸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뭐 이터러블 데이터 타입, 이터러블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계산하는 함수들 이제 몇 가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또 이제 데이터 타입에 관련된 함수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bool, int, float, list, tuple, set, dict 이런 거 많이 저희 썼었죠. 데이터 타입 공부하면서 아예 이렇게 자료형을 만드는 겁니다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넣어주면 오브젝트는 제가 뭐든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긴 별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만 받을 수 있나 보네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받아서 어떤 것든 받아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한 이후에 데이터 타입이 변경된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주겠다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을 받으면 false가 나왔죠. 1을 받으면 true가 나왔습니다. int 같은 경우도 요거를 받은 걸 정수형으로 바꿔줘라 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2로 바뀌었고 또 float에는 2를 넣어줘도 2.0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이터러블 데이터 타입들에도 리스트, 튜플, 셋, 딕트 요걸 가지고도 다 이렇게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라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었죠. 여기 가로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넣어주면서 튜플로 바꿔라 했을 때는 리스트가 이렇게 튜플로 바뀌었어요. 그쵸? 같은 원리로
369, 369 이렇게 중복이 있는 리스트를 이제 셋으로 바꿔라 했을 때 이제 중복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괄호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 같이 실습에서도 해봤습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딕셔너리로 변환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딕셔너리로 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함수도 배웠었거든요. 타입이라는 함수 안에 어떤 것들 넣어보면, 어떤 것들이든 넣어보면, 오브젝트, 아무거나 넣어보면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rue 넣어보면 이거는 bool이다, 이거는 int다, float이다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배웠었죠. 논리형 연산 함수들. 그래서 여기엔 이터러블이 들어가고요. 그 이터러블의 원소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리턴해주는 게 n이었고, 모든 원소가 true여야 true를 리턴을 해주는 게 all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웠으니까 뭐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썼던 함수 랭. 제가 이거를 함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싶어서 이걸 연산 부분에 그동안 끼워 넣었었는데 사실은 요건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 랭이라는 함수 안에는 이터러블이 들어가고요. 이터러블 우리 여기 리스트도 넣어보고 튜플도 넣어보고 셋도 넣어보고 딕셔너리도 넣어보고 했을 때 이 원소들이 몇 개 있는지 길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문에 도움을 준 함수들, range 배웠었죠. 그러니까 range 바로 얼마 전에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ange, 그리고 enumerate도 배웠고요. zip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드 다시 보시면서 이제 복습해 보시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실습에서 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입력으로 넣어주는 걸 파라미터, 그리고 결과, 기능 후에 어떠한 처리들을 거친 후에 나오는 결과를 리턴이라고 부른다 라는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파이썬에 이미 빌트인,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계산 관련 함수들, 절대값을 알려주고 반올림 해주고 뭐 거듭 제곱을 구해주고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이런 계산 관련 함수들도 있고, 이렇게 이터러블의 계산 관련 함수들, sum, min, max 이런 것도 있다 배웠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써왔던 자료형 관련 함수들 일이 있었고요. 또 논리형 연산, or, any, 그리고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 len 배웠었고, 반복문에서 또 많이 사용했었던 range, enumerate, zip까지 이렇게 다 파이썬의 내장 함수였구나, 빌트인 함수였구나, 우리는 그동안 함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함수라는 개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이미 자연스럽게 함수를 사용해왔고, 또 우리가 코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